말이 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번 제보자는 말로 뱉은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것이 제보자 앞에 나타났던 걸까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 그 순간 위태롭게 도로로 떨어진 이것. 제보자 차량 앞까지 다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바람에 그냥 힘없이 그냥 뒤로 풍선 날리듯이 그냥 슉 날라갔거든요. 급브레이크 밟고 급정거를 했는데도 그 이동식 화장실을 제가 좀 밀고 나갔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이라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트럭에 실려있던 적재물의 정체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화장실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동식 간이집 같은 거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새고 뭔가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나타난 화장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올라오면서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 가게 빨리 가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앞에 이동식 화장실이 떨어진 거예요. 아는 형님은 우스갯소리로 다음에는 운전하면서 돈 얘기하라고, 돈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영상을 보여주던 제보자는 트럭에서 화장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저도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냥 묵지 않고 그냥 풍선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뒤로 날아갔거든요. 이렇게 큰 이동식 시설물을 옮기는데도 결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제보자. 전문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높이 제한 규정 위반이고요. 강하게 고정 장치를 해가지고서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역시 이것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무게가 많이 나오고 부피가 큰 차량이 떨어진다면은 폭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뒤에 차량한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에 실어서 우회가 4m가 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거죠. 부득이 4m를 넘을 경우는 눕혀야 됩니다. 이것마저 넘는다면은 지게차에다 싣고서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 위.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곳에 운전자들이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1차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도로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운전자들. 목숨 건 후방 조치. 치명적인 2차 사고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한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요.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그때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을 당하면서 사고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6중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1차 사고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끼리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뒤에 따라오던 세 번째, 네 번째 차량이 그 연이어 추돌을 하게 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에 나와 있던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르는 치명적인 행동이 된 겁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 오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운전자들은 1차 사고가 난 후 차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야간일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 현장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제보자는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요. 앞서 달리던 차량들이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신고를 했는데 그 견인 차량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내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차합니다라고 하는 식의 깜빡이 그것만 켜 있는 상태여서 차량의 삼각대를 꺼내서 후속 처리를 해주고 가려는 생각으로 이제 트렁크로 돌아간 거죠. 단독 사고로 인해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이던 사고 차량. 놀란 운전자를 대신해 제보자가 삼각대를 꺼내려던 그때 순식간에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밀리며 제보자와 아내까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와이프는 이제 본네트 부딪히고 땅으로 굴른 상태였고 저는 측면이 부딪힌 상태여서 계속 물리치료는 받고 있는데 돕고자 하는 마음에 도로로 나왔다가 2차 사고의 당사자가 된 제보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기가 잠깐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비상 안전조치 용품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0여 초. 사고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항상 비상 안전조치용품을 트렁크에 챙겨 다닐 정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삼각대를 설치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1차가 아쉬운 부분, 또 저한테 2차 사고가 아쉬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처리했었으면, 좀 더 잘 생각했으면.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안전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2차 사고를 부른 것은 아닐까 제보자는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사고 차량 뒤에 안전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하는 동안 운전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 사고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제 도로를 이탈하라는 그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설치하러 가는 동안에 운전자들을 지켜줄 그런 도구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시인성 때문에 기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반사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품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야 시간 보행자 인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렸을 때 도로로 나온 운전자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마네킹에 검은 옷, 흰 옷, 전문가가 제시한 안전조끼를 입히고요. 언제 마네킹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지 확인해보죠. 먼저 검은 옷을 입은 마네킹을 두고 주행해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야만 식별이 가능한데요. 흰색 옷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조끼의 경우 어떨까요? 주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멀리서도 안전조끼를 입은 마네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멈춘 차량과 마네킹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검은 옷은 45m, 흰색 옷은 60m, 그리고 안전조끼는 160m 전에 인지가 가능했습니다. 실험한 결과 이제 안전조끼를 착용을 하면은 이제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배 정도 더 멀리서 나와 있는 운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와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런 조끼들을 차내에 비치를 의무화시켜 놓고 있고 운전자가 떠나는 경우에는 반사조끼를 착용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상황.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보행자 사망은 대부분 야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